여러분,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십니까? 남들 보기엔 다 이렇습니다. 자식 키웠고 집도 있고 평생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밤이 되면 이상하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행복해야 하는데 왜 공허하지?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순간 이미 불행해졌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지요?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은 만들어야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은 괴롭히지만 않으면 저절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혀왔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더 의미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채울 게 없어졌을 때 마음이 멈춰섭니다. 그 멈춤을 우리는 공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는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속도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너무 잘 달려오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허전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허전함이 왜 생겼는지 조용히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스님,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왜 더 허전해질까요? 얼마 전 법회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자식들 다 잘 키워놓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 있느냐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느끼시는 이 공허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요. 남들이 보기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삶인데 정작 본인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바라던 걸 이뤘는데 딱 그 순간만 기쁘고 금방 또 공허해지는 거 말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 소식 들을 때 그 기쁨이 하루 이틀 가나요? 일주일 가나요? 어느새 또 다른 걱정이 차오르죠. 결혼은 언제 하나? 아이는 언제 낳나? 승진은 잘하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하던 걸 이뤘는데 왜 웃음이 오래 가지 않을까요? 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다음 날이면 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까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셨는데 막상 한가해지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다닐 땐 퇴직하고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켜봐도 재미없고 산책 나가봐도 금방 지루하고 친구들 만나도 할 얘기가 똑같고 내가 뭐하러 살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다 좋겠다.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네 이러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합니다. 나 요즘 너무 한가해서 괴로워 이렇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공허함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약해서도 아니고 감사할 줄 몰라서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생을 뭔가를 채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어릴 때는 배고픔을 채우고, 청년 시절엔 학업을 채우고, 결혼해서는 가정을 채우고, 자식 낳아서는 양육을 채우고, 늙어서는 노후를 채우고,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쉬면 무능해 보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그렇게 평생을 채우기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컸고, 손주들은 알아서 크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이제 뭘 더 채워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공허가 옵니다. 이건 비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달리던 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멈춘 건데 우리는 그 멈춤이 너무 낯선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지하니까 이게 고장인지 정상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전 평생 목표가 있었어요.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목표였고, 가난하면 돈 버는 게 목표였고, 자식이 어리면 키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오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제 더 이상 채울 게 없을 만큼 열심히 사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허를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행복해야 하는데 왜 공허하지? 감사해야 하는데 왜 허전하지? 이렇게 자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허를 없애려고 또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허를 메우려는 목적이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허는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공허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채워도 돼. 이제 좀 쉬어도 돼. 이제는 내려놓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신호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채우는 것만 배웠지 내려놓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잘못 읽는 겁니다. 뭔가 더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덜 해야 할 때예요. 덜 채우고, 덜 욕심내고, 덜 기대하고, 덜 애쓰고. 그게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평생의 습관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고 목표 없이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허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채우던 삶에서 내려놓는 삶으로 전환하는 문턱에 서 계신 겁니다. 이 문턱이 낯설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턱을 넘으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평온을 경험하실 겁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공허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공허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 지금 내가 공허하구나. 그래, 이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엔 이 공허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 이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공허는 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허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역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달릴 땐 창밖 풍경이 쭉쭉 지나가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계속 뭔가 변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에 멈춰 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풍경이 안 바뀌죠. 그냥 정지된 화면만 보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예요. 평생을 기차처럼 달려왔는데 이제 역에 도착해서 멈춘 겁니다. 움직임이 멈추니까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조용함이 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평생 시끄럽게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산더미였잖아요.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기, 집안일, 직장일,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하루 종일 뭔가를 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죠.
장 보고, 청소하고, 친척 만나고,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쉬는 날도 바빴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 일이 확 줄어든 거예요. 출근할 곳도 없고, 챙겨야 할 아이들도 없고, 큰 집안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이 생각부터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멈춤이에요. 평생 달리던 몸이 갑자기 멈추니까 우리 마음도 당황하는 거죠. 왜 안 움직이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고요.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기차가 역에 도착해서 멈추는 게 고장인가요? 아니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한 구간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멈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는 공부해야 한다. 젊어서는 돈 벌어야 한다. 결혼해서는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 나이 들어서는 자식 뒷바라지해야 한다. 늘 해야 할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게 없어지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게으른 건가? 내가 나태해진 건가?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평생 일하셨잖아요. 나태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바쁘게 사세요.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하셨어요. 단지 이제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채울 게 없음을 비어 있음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공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찼어요. 가득 차서 더 이상 넣을 게 없는 상태죠.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물을 부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서 흘러내리죠. 그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이에요. 이미 가득 찬 삶에 뭔가를 더 넣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멍해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야 하나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돼요. 이게 치매 증상인가 싶어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실 때 혹시 편하신가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글쎄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겁니다. 편한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안함이 낯설거든요. 우리는 편안함에 익숙하지 않아요. 평생을 분주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겁니다. 마치 평생 시끄러운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시골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불안한 거죠.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요. 하지만 시골이 조용한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이 시기는 원래 조용한 겁니다. 이제 소란스럽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용함을, 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해지면 뭔가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바쁠 땐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됐죠.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생긴 겁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나?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을 빨리 메우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밖에 나가고 뭐라도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공허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공허는 메워야 할 빈칸이 아니거든요. 공허는 여러분이 새롭게 마주해야 할 자기 자신입니다. 평생 너무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진짜 내 모습이에요. 젊을 땐 역할이 많았잖아요. 직장인, 부모, 배우자, 며느리, 사위. 이런 역할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겁니다. 퇴직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손주들도 크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나만 남아요. 역할 없는 나, 직책 없는 나, 해야 할 일 없는 나. 그냥 순수한 나 자신만 남는 겁니다. 이게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나 자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늘 뭔가의 역할로만 살았지 그냥 나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는 사실 나 자신과의 첫 만남인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낯설죠. 어색하고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엔 가장 편한 사람이 되죠.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가 딱 그 단계예요. 처음 만나서 어색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침묵을, 이 조용함을, 이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드디어 나 자신을 만나게 된 소중한 순간입니다. 공허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공허 속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공허가 사실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걸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상태라는 걸요. 바로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요. 스님, 그래서 이 공허를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허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없애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다시 뭔가를 채우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평생을 채우면서 살아왔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고, 심심하면 일을 하고, 불안하면 돈을 모으고, 늘 뭔가로 채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채워도 또 비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죠.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지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외롭고요. 돈을 모으면 불안이 줄어들지만 또 다른 불안이 생겨요. 이게 충분할까? 나중에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채우는 걸 그만두셔야 한다고요. 이제는 덜어내야 할 때라고요. 여러분, 집안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래된 물건들 버리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지? 쓰지도 않는 옷, 먹지도 않는 그릇, 읽지도 않는 책. 그런 걸 버리고 나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잖아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쓰지 않는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이미 지나간 후회, 이루지 못한 욕심, 남과의 비교, 남들 눈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 공허할 수밖에 없죠. 진짜로 비어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답답한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족도 잘 챙겼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요. 내가 뭘 더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더 하시려는 게 아니라 뭘 좀 내려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내려놓다니요? 뭘요? 성실해야 한다는 생각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평생 성실하게 산 게 제 자랑이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평생 만들어 온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식들한테 좋은 부모야. 이런 이미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미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성실해야 할 직장도 없고 책임져야 할 어린 자식도 없고 증명해야 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니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자주 전화하면 귀찮아 할까? 바쁠 텐데 방해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전화하고 싶어도 참잖아요.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싶은데 혹시나 부담 줄까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결국 자식이 먼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좋은 부모는 자식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아야 할 것 중 하나예요. 전화하고 싶으면 하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세요.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빠가 심심해서 전화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부담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진짜 관계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고려하면서 살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건 아닐까?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그건 그 사람들 일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면 됩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외로우면 외롭고, 슬프면 슬프고, 화나면 화나는 거예요.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 창피하다고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질 권리가 있어요. 젊을 땐 참아야 했어요. 직장에서도 참고, 시댁에서도 참고, 자식들 앞에서도 참고, 평생을 참으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참지 마세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버릇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솔직한 것과 버릇없는 건 달라요. 솔직하다는 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하는 거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놓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숨기고 감출 게 없으니까요. 숨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면 쓰고 사는 게 제일 피곤해요. 이제는 가면을 벗으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도 외롭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울해.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훨씬 자유로워질 겁니다. 행복을 더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쌓았어요. 이제는 덜어낼 때입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기대를 덜어내고 역할을 덜어내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덜어내세요. 그러면 공허가 뭔지 알게 됩니다. 공허는 비어서 채워야 할 공간이 아니라 덜어내고 나서 생긴 여유였다는 걸요. 이 여유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역할 없는 나, 의무 없는 나, 기대 없는 나. 그냥 순수하게 존재하는 나. 그게 바로 인생의 이 시기가 주는 선물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뭔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공허는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허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님, 그럼 평생 이렇게 허전하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제 말은 공허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공허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가 오면 아, 지금 공허가 왔구나 하고 그냥 알아채기만 하세요. 마치 날씨처럼요. 비가 오면 오늘 비 오네 하잖아요. 비를 없애려고 하지 않죠. 그냥 우산 쓰거나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비 맞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공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가 찾아왔을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허전하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세요.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공허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점점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낯설었던 그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요함이 되고 평온함이 돼요. 왜냐하면 공허는 원래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했을 뿐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는 게 뭐가 나쁜가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게 뭐가 나쁜가요? 아무것도 해야 할 게 없는 게 뭐가 나쁜가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한 상태예요. 젊을 땐 늘 뭔가를 원했어요.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삶. 원하는 게 끝이 없었죠. 그러니까 늘 불안했어요. 이루지 못할까봐, 빼앗길까봐, 뒤처질까봐. 근데 이제는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이뤘거나 아니면 이제는 중요하지 않거나. 어쨌든 원하는 게 없으니까 불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아세요? 평생을 뭔가에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그 줄이 다 풀린 겁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 전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텔레비전 봐도 재미없고 친구 만나도 시들하고 뭘 해도 신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창밖만 봐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괴로우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괴롭진 않은데 이게 맞나 싶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되죠. 충분히 하실 만큼 다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당연히 되고 말고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살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생을 나는 뒤로 남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좋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를 잘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고요. 여러분, 평생을 남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예요. 그게 바로 이 나이에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성공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젊을 때 행복은 뭔가를 이루는 거였어요. 원하는 걸 얻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행복은 달라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욕심을 빼고, 기대를 빼고, 불안을 빼고. 그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텅 빈 공간만 남죠. 근데 그게 바로 자유예요. 평온이고요.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공허가 바로 그겁니다. 텅 빈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찾던 평화예요. 이제는 이 공허를 받아들이세요. 이 허전함을 인정하세요. 나 지금 공허해. 그래, 이게 정상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채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공허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니에요. 그건 고요함이 되고 평온이 되고 안도가 돼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왔어요. 더 이상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왔고요.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해방인지 모르세요. 평생을 뭔가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쫓기지 않아도 돼요. 평생을 누군가가 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냥 나로 살면 돼요. 이게 인생의 이 시기가 주는 선물입니다. 공허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조용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평온한 나날의 시작이고요. 이제는 바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계속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창밖을 보든 산책을 하든 가만히 앉아있든 그게 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여유롭게,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공허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허를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공허는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이 이제 평화로워도 된다고, 쉬어도 된다고, 그냥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끼실 겁니다. 평생을 찾던 평화를 만나실 거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행복해지려고 더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은 무언가 잘못돼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다는 인생의 신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안아줘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남기셔도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 답은 굳이 오늘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괜찮습니다.